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5기 꿈프기자단 양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박민경입니다. 네, 저는 장래희망으로 환경을 사랑하는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교내외 다양한 환경봉사 관련 활동과 학생 신문기자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평소 존경하던 박수택 기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나도 영광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를 만나게 돼서요. 네, 저 기자님께서는 SBS 환경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이 환경 전문 기자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에서 방송에서 다루는 분야는 굉장히 많거든요. 기자들이 취재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분야에만 특화한다고 그러죠. 다른 건 취재 안 하고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공부하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이제 환경 전문 기자죠. 그러려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여러 해 동안 취재를 해서 환경에 관한 여러 그 인사들 또 많이 알고 뭐 그런 것이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아, 네, 그럼 그런 환경 전문 기자가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그 기자라고 하면은 평생 현장에서 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보통 현장에서 일찍 물러나요. 전 그게 안타까워서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제 길을 스스로 한번 선택을 했지요. 나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서 현장에 여러 가지 뉴스를 취재해서 우리 시청자 또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네. 그런 꿈을 스스로 택했고 또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그 SBS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장기간 진행하셨잖아요. 네, 한 3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이 어떤 것이요? 뭐 힘든 건 없었고요. 재밌었지요. 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생명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물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정말 물은 생명인 거죠. 물 없으면 또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물의 소중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은 저희 SBS에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의 소중한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 오염이 되고 또 낭비가 되고 하는 그런 현장을 또 직접 가서 내 눈으로도 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 게 보람이고요.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그 충남 서천에 이제 그 서천 장안갯벌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막아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물은 생명이다가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거기서 제작을 해서 결국 그 바다의 중요성, 갯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우리 정부도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장안 서천 갯벌을 막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안 서천 갯벌을 메워가지고 다른 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짓지 않도록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 거를 우리 프로그램이 또 뉴스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여론이 확산됐다. 그래서 정부도 그 갯벌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게 보람이라면 보람이 되겠죠. 정말 멋지십니다. 네. 네, 그 기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나 취재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걸 기사로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기자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기자다, 언론이다 하면은요. 있는 그 사실, 현상을 일단 충실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취재 대상이 되는 곳을 먼저 직접 가봐야 되겠죠. 안 가보면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그 사건들은 양쪽에 서로 주장이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편파가 되고 불공정 보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파나 불공정이 되지 않도록 양쪽의 주장을 면밀히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쪽의 주장을 그러면 똑같이 평균적으로 5대5로 나란히 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편파가 아니고 공정한 거냐?
또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것이 누가 더 억지를 쓰고 또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판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기자, 언론인의 이제 그 식견인데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또 누가 억울한 이 상황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쪽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쪽이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쪽에 당신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또 깊이 캐묻고 그런 일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결국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기자님께서 일기 저널리즘 스쿨에서 경제와 환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해 나갈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 어렵죠. 네. 그 지속 가능이란 말이 뭐예요?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 이솝우화에 있죠. 아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 네. 이솝우화 맞나요? 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농부가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이 황금을 낳아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매일 하루에 하나만 낳을 게 아니라 저 거위 배를 가르면 네. 큰 금통이가 있을 거다. 욕심을 냈죠. 네. 그래서 거위를 그만 잡고 말았어요. 이게 배를 딱 가르고 나니까 거기에 황금이 없죠. 네. 그 어떻게 됐어요? 결국 끝났어. 끝난 거예요. 네. 섭섭한 거죠. 네. 똑같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런 거거든요. 이 환경 또 자연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하면서. 그렇죠. 잘 지키고. 그래서 그 환경과 자연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환경과 자연이 우리한테 많은 보분을 또 보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결국 환경과 자연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 들어서 지구온난화나 네. 방사능 유출, 대기오염 같은 환경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에 따라서 환경 캠페인이나 성금 모험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저희 같은 평범한 학생들이 네.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겠죠. 우선 미래 세대죠. 네. 지금은 우리 어른들의 세대고요. 이 지구는 앞으로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이제 민경 학생과 같은 미래 세대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민경 학생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이 지구를 또 이용하겠죠? 네. 근데 마구 이용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또 누구 겁니까? 민경 학생의 또 자손, 후대일 네.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의 또 후대 거고. 네. 우리 지구는 우리가 누구한테 물려받았나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한 선조 이렇게 물려받았잖아요. 네. 자, 물려받은 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지금 이 지구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지금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겸허하게 이 네. 지구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구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만 있나요? 아니요. 생태. 네. 그렇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동식물들이 있어요. 네. 또 이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 생명체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이 지구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구를 함께 나눠 쓰자. 그리고 그 많은 지구의 생명들하고 우리 인간이 서로 사이좋게 화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구는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지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 에너지, 물 이런 거 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아껴 네, 써요. 소중하게 아껴 써야 됩니다. 네. 아나바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다시 쓰고 네. 다 알죠? 이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미래 세대니까요. 미래 세대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구를 예,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선 그런 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실천하면 안 되죠.
네, 함께. 먼저 나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족, 네. 친구, 또 친척, 이웃, 학교. 어디 살아요? 경남 양산에 산다고요? 네. 그럼 양산시. 네. 그다음에 뭐 경상남도.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 온 인류가 함께 말이죠. 이 지구가 소중하다는 거를 알고 지구를 또 환경을 깨끗이 또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면서 함께 그런 공감대를 이뤄야죠. 그런 일을 민경 학생이 해주면 좋겠어요. 예, 꼭 해내겠습니다. 네. 네, 그럼 환경을 위해서 경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그럼 이거 말고도 환경을 위해서 평소에 실천하고 계신 건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네. 뭐 경차 타는 거보다는 사실은요. 네. BMW 타는 게 좋아요. BMW 알아요? 네, 뭐예요? 좋은 차. 아니에요. BMW 외제차 고급차가 아니고요. B 버스, M 메트로, 네. 지하철, W 워크 걷기.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앞으로는 경차도 좋지만 BMW를 이제 더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더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는 곳이 자꾸만 이 도시가 넓어져서요. 숲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돼요? 새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취미가 있어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뭐냐 하면 도시에서 새들이 네, 이게 뭐 같아요? 네, 이게 우유통인데 우유병인데 네. 이거 가지고 제가 새 모유통 만드는 게 요새 취미예요. 네.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여기다가 네. 이제 뭐 옥수수가 아니고 여기다가 모이. 모이죠. 주로 해바라기씨 같은 거 넣어주고 네. 그 나무에 걸어주면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요. 네. 우와. 도시에서는 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는 가까운 그 하천이 있죠. 네. 강이나 가서 이 하천이 어떻게 변하는 게 없나. 그리고 뭐 주변에 혹시 쓰레기 좀 널브러진 건 없나. 그런 거 살펴보고 그런 걸 합니다. 취미 생활이에요. 저도 앞으로 BMW를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택의 3터 1터라고 블로그요? 네, 기자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봤는데요. 되게 유익한 게시글이 많아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기자로서 일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블로그까지 운영하게 되신 건지. 네, 우리가 취재를 하지요. 하는데 그 실제로 뉴스에 보도하는 거는 뭐 10개 취재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하나나 2개밖에 못 해요.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죠?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SBS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각자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요. 취재 뒷얘기라든가 또 자기가 언론인으로서 평소에 느꼈던 것들을 이제 그 길이에 구애받는 게 없이 자세하게 또 재밌게 풀어내는 이런 걸 합니다. 요즘은 뭐 언론 기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잘하는 게 못 돼요. 네, 그래서 좀 게을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블로그 그동안 제가 취재했던 것 또 체험했던 거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 잡아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네. 또 알차게 좀 풀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저도 잘 구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환경 전문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직 젊은 학생들은 이제 꿈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 젊은 시절에 이것만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네.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 이 학생들 앞에 그 놓인 앞길이 굉장히 넓고도 또 넓고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취미, 적성, 또 역량, 능력 이런 것들하고 어느 것이 맞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환경이 맞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공부 마치고 네. 사회에 진출할 때 그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분야의 언론인이 되고자 하면 가장 기본은 뭐예요? 환경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애정이죠. 네. 관심. 네. 그리고 더 알고자 하는 노력, 공부죠. 네.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뭐가 필요해요?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또 어려운지 또 우리가 인간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환경 보호 운동을 하시는 많은 환경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좀 만나주고, 그리고 또 환경을 직접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죠. 주민들. 네.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그 현지의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환경을 지키면서 어떤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을 해주고요. 또 그래서 그런 그 지자체 있죠. 뭐 시군구, 네. 또 정부가 환경과 또 그 주민과 국민과 또 이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언론이 함께 기자가 돼서 네. 조언도 해주고, 또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취재해서 널리 알리는, 그래서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택 기자님, 환경 전문 기자에 대한 다양한 조언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꿈프 기자단 앞으로 환경 관련된 활동 열심히 하고 애정 많이 쏟아붓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꿈나무 푸른 교실 기대할게요.